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 이주연입니다. 자, 오늘 주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주말 잘들 보내시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게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는 오는데 좀 교통이 불편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뭐 한국 증시는 건강을 가장 대단한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있던데 아무튼 뭐 건강 이름 뭐 다 잃는 게 맞는 거죠. 돈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자, 간밤에 미 증시가 이제 반등이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한 1%대 상승이 나와줬고요. 보자, 노란색. 자, 이걸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한 1%, S&P 500 1%, 뭐 러셀 뭐 0.94%, 1% 가까이씩 다 올라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전부터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고, 그 금요일날 아침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해외 증시 이야기 드리면서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았네요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시가부터 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하락 출발을 했다가 이거를 이제 땡겨 올리면서 5일선 저항을 받아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기술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면 이 5일선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장을 보시는 분들 뭐 미국장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 자극적인 것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저는 가격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보시는 것처럼 지지 저항단에 굉장히 큰 고점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이 가격단 일단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통 추세가 꺾여서 내려갈 때 이렇게 올라오던 것들이 추세를 이제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죽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뭐 그런 그림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흐름상에서의 그런 트렌드는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국면만 놓고 보면 이렇게 지금 저항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울선 위로 올라가줘야지 좋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 단기 트렌드를 이탈한 부분에 대한 추세를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좀 시계를 넓혀서 한 4개월간의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상승 추세 중에 있고, 더 넓은 어떤 큰 흐름을 보자면 뭐 200일선 이런 것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위에서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거는 단기적으로 꽤나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밀리게 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보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금요일 날 만들어 놓은 저점, 나스닥 저점 여기를 기준으로, 시장을 기준으로 잡을 때 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 단기적으로는 이제 30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저기 10선, 자, 여기 진하게 만들어 볼게요. 장기적으로는 한 30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들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탈했다가 회복 나오고 이탈했다 회복 나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32평선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고 이평선이 약간 지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괜찮고,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 주봉상 1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상승 출발해서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그죠? 물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잘 내려와 주면 금리도 계속해서 뭐 조정을 해갈 수 있는데, 금리가 이제 조금 CPI가 내년도에는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지금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물가는 더 치솟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에 돈을 풀어버리는 효과가 되니까. 그래서 돈 푸는 거를 조금 자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에서 2번으로 줄어들었다. 이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CPI 물가가 튀어버리면 2번이 1번이나 뭐 빵번이 될 수도 있고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올려버리는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상승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뭐 1%도 안 되는 확률로 보고 있지만 트럼프가 이제 뭐 그 보편적 관세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뭐 배제해놓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트럼프라는 인물을 봤을 때는 저금리를 원하고요.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저금리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뭐 기업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15%, 17%까지 이제 내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단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투자의 여력이 더 생길 거고,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직업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직업이 많이 고용이 창출이 되고, 그럼 고용이 창출되면 사람들이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파이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정책인 건데, 아무튼 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미국 그 재정 때문에, 부채 한도 때문에 셧다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도 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가는 세금 대비해서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채권을 찍어내야 되고 부채를 발행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악순환 고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뭐 정부 효율화해서 도지라고 그 디파트먼트에 들어갔잖아요. 공동수장으로 들어갔는데 과연 얼마나 지출을 갖다가 줄여내고 미국의 재무 건전성을 좀 살려낼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큰 흐름에서 이제 이 물가라는 것이 또 시장에서 거론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동안 몇 달간 없었죠. 몇 달 없었다가 물가 이야기가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부터 요번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쁜 그런 내용이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파동은 지금 5파가 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여기가 5파 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경계감은 분명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지금 좀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위에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맞물려서 지금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연말이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해에 수익 났던 거, 손실 났던 거, 세금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정산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익 나는 것들에 대한 수익을 확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손실 나는 것들을 같이 덜어내면서 그 세금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전개를 많이 하고, 또 각 기관들에서 성과를 갖다가 뭐 1년 단위, 이렇게 연간 단위로 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연말 되면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그런 것들 지금 뭐 미증시 워낙에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자리 이런 구간 갭 구간 살짝 메웠다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요 지금 며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음봉 만들다가 양봉이 나와줬죠. 요것도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미증시 긍정적인 포인트로 아직은 생각을 하시되 약간의 경계감만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가 문제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뭐 당연한 소리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소리가 맞죠. 사실 국내 증시가 뭐 언제 좋았던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는데 국내 증시가 좋았던 거는 정말 뭐 1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러면 미국 증시 안 좋다고 우리나라 증시는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뭐 괜찮을 겁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보시면 이야기 드렸던 그 흐름 이게 미국 증시가 간밤에 좋았잖아요. 좋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양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 여기서 요 저점 구간을 까지 조정이 나올 겁니다라고 여기서 이제 이야기 드렸죠. 첫 음봉 나왔을 땐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바로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 뭐 제일 좋겠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본다라면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거 영상 여러분들 아침 시황 이야기 드릴 때 돌려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역헤드 숄더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떨어질지 이거는 뭐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가 좋았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월요일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5일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역헤드 숄더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닥 신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역헤드 숄더가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가 우측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만약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다, 앞으로도 쭉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때 월요일이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그널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고 외국인들이 이제 과연 국내 증시에 들어와 주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건인데 이렇게 만약에 양봉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 양봉 만들어진 거 확인하고 사도 되고 아침에 시가부터 상승 출발한다면 그날 뭐 저는 좀 공격적으로 월요일 날은 공략을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세는 여전히 뭐 국내 증시 아직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PBR 뭐 0.83에서 85 정도 저점 밴드대에 놓여 있고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역사적인 밴드대에선 반등은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어떤 그 역해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져 있고 우리가 또 길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뭐 이런 트렌드 라인들 그죠? 트렌드 라인들 부근에서의 전저점 부근에서의 그런 어떤 저점을 잡아주는 형태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면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단들이 분명히 괜찮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보고 산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 이 저점이 이탈한다든지 금요일 저점이 이탈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시계를 넓혀서 이 언제죠? 여기 요날 이제 저점 찍었던 2월 9일 날 저점 찍었던 구간이 있죠. 저기를 우리가 손절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손절로 잡고 매수를 진행한다. 뭐 종목을 그럼 뭘 사야 돼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뭐 종목단에서의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ETF로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 관련 ETF 있죠. 코스피 관련해서 ETF를 공략하셔도 좋고 뭐 레버리지 뭐 코스피 200 레버리지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 ETF 가능하신 분들은 또 ETF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TF가 어렵다. 종목을 달라. 종목은 조금 이따가 찬찬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침마다 사실 종목을 얘기하고 있어서 찐시황 때 종목 이야기 드리는 게 조금 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굵직하게 우리가 조금 투자의 관점으로 끌고 갈 만한 것들은 제가 찐시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뭐니 해도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환율이 안정이 돼야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인 구간에서 뭐 환손실을 입기 위해서 들어올 외국인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일단 생각 시장은 요 정도 생각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일단 큰 흐름상의 어떤 글로벌 증시는 봤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섹터들 뭐 이런 것들 한번 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강한 것들 여전히 일론 머스크, 트럼프 이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안에서의 어떤 그 트레이딩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테마 말고 뭐 테마 약간 작은 거 말고 조금 그래도 굵직하게 나오는 것들 보자면
조선 섹터가 있어요. 조선은 제가 추세가 아직 이탈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HD, 현대중공업. 뭐 신고가, 장이 지금 시장은 이렇게 꼬라박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시장보다 강한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라고 얘기 드렸었고, 이미 기자재 쪽에서는 성광밴드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금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닥에서 이야기 드렸던 뭐 일승, 그 다음에 뭐 태광, 이런 기자재 종목들 다 튀어 올랐잖아요. 그죠? 현대힘스도 올랐습니다. 현대힘스.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밸류적으로 보더라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조선주들, 중공업주들은 사실 이제 미래 실적을 땡겨서 지금 오르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괜찮은 게 HD, 뭐 한국 조선해양. 요거는 밸류적으로 제가 유일하게 밸류로 뽑으라면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조선 섹터 이야기 드릴 때.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있었죠. 한화 오션. 이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MRO 사업. 그러니까 군함을 건조해야 되는데 도크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배들만 정비를 해도 미국에서의 어떤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손을 벌렸고, 특히 하나오션 같은 데가 이제 미국의 도크 하나 시스템이랑 인수를 했죠. 흐름이 지금 조정이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트렌드를 지금 벗겨냈습니다. 그죠? 벗겨내고 어떤 1, 2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요 고점을 아직 돌파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방향이 또 상승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하나오션이라든지 지금 조선 섹터들은 시장의 주도 섹터예요. 안 밀리고 지금 계속 우상향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도 섹터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이 방산 쪽에서는 한화하고 현대 중공업이 제일 알려져 있죠. 잠수함 건조라든지 이제 계속 양대 회사, 예전에는 대우조선이었는데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맞물려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고가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트렌드로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요 트렌드 뭐 상단까지 가서 밀릴지, 아니면 이제 뭐 또 전고점 돌파 한 구간까지 또 조정을 한번 준다라면 또 기회가 될지 그때 가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그 MRO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 그다음에 뭐 캐나다의 잠수함 수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재, 조선 기자재 다음 주도 꾸준히 잘 봐야 되고, 수출이라는 부분이잖아요. 수출. 그리고 환율이 지금 굉장히 고환율입니다. 그죠? 1,500원 간이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MRO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메인테넌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질을 하고 이제 다시 배는 부식이 많이 된다, 그죠? 바다 위에 소금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비를 싹 해갖고 새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약 한 3조 정도 시장이 돼요. 3조 정도. 여기서 이제 이익이 뭐 10%가 난다면 3천억 정도 이익이 될 거고, 뭐 그거보다 더 적게 난다라면 뭐 어찌됐든 뭐 이익이 나는 선에서 수주를 할 거고, 아니면 뭐 대안이 없으니까 이거를 뭐 너무 막 그 출혈 경쟁을 할 이유도 지금 사실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 우려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원전 수주한 것도 뭐 수익성에 대한 우려, 그냥 개똥 같은 소리거든요. 뭐 기업들이 적자를 보면서 수주를 할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던 사업이라면 처음에 이제 조선업이 그 플랜트 사업 진출할 때는 출혈 경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국가들끼리 막 출혈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납기일 연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부채가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조선사들의 어떤 그 영업이익단이 다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겪어봤던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환율이 지금 이 고환율로 약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딱 들어왔다. 배를 신규 수주를 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아도 미군의 오래된 함선들이 도크로 들어와서 수리를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캐시카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성과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거나 이 조선 사이클 해운 사이클과는 상관없이 그 군함들을 수리하고 메인테넌스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캐시카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MRO 산업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진출을 해가지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얘네들만 갈까? 뭐 기자재들도 가겠죠. 기자재들도 갈 거고 페인트주는 왜 안 움직이지? 근데 선박 페인트 도료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요거 MRO 사업과 함께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좀 약간 좀 작은 아이디어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뭐 페인트주들 한 번씩 시세 탄력 받으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뭐 스터디 시간에 제가 한번 같이 시간 날 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선 섹터가 지난주에도 강했는데 이번 주에도 계속 강할 것 같다. 가는 놈이 계속 잘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로 보면 뭐 대선 테마 이야기 드린 이후에 지금 정말 미친 듯이 가고 있죠. 제가 항상 거품을 물면서 테마를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초입 단계예요. 초입 단계. 그럴 때 사야지 저 위에 가가지고 그때는 뭐 테마 좋아하면 망하니 이런 소리 하다가 못 사고 저 위에 가가지고 이제 사게 되면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테마주들 중에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오리엔트 전공 요게 이제 대장이었고 뭐 오리엔트 바이오 요게 이제 뭐 이름이 뭐 똑같은 게 뭐 관련 회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저 거래 정지도 한번 먹었고 또 상한가 갔다가 또 위에서 또 거래 정지도 한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봉으로 탁 조정 나와가지고 11선 닫고 다음날 이렇게 또 시세 분출을 하네요. 요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제가 추격 매수하라고 안 하잖아요. 항상 뭐 여러분들이 스캘핑이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 잘해서 돌파 매매 구간마다 딱딱 때려가지고 수익 낼 수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되는데 그게 난이도가 높은 매매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서 안 가면 바로 손절 바로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일단 뭐 눌림도 분할 매수하다가 안 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선 테마는 시계열이 아직 길게 남았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지지율 조사가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각 인물별로 이제 출구 조사는 아니죠. 지지율 조사를 할 거다. 누가 지지율이 가장 높고 다음 대선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지율 조사들 나올 거라 했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 가장 앞서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릴 때 조정 나와가지고 의미 있는 구간이나 뭐 이런 구간 아니면 음봉의 종가, 저가라고 생각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보통 이제 내리다가 V자 반등 나오기보다는 내리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이런 구간들 돌파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 만들어서 조금씩 사보고 또 깨고 내리는 경우들도 있겠죠. 하락으로 또 깨고 내리면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돌려줘요. 그럼 그런 구간에서 또 사보고 아니면 이제 돌파 때 조금 더 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매매 관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선주들은 조정 나올 때 사놓고 가져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조정 많이 나왔다 그죠? 근데 이게 뭐 음봉이 하나 나오고 올라갈지 두 개 나오고 올라갈지 뭐 얼만큼 빠질지 이거는 모른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승폭이 있을 때 이 상승폭의 최소 중심 가격단 이하로 내려왔을 때 대장주가 아니라면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주는 뭐 저기까지 절대 안 내려오죠. 그 전에 올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보시고 대장주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면 뭐 2등주, 3등주들도 조금 매수를 해두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 지금 내리다가 이 몸통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죠? 몸통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도지 형태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그 말인즉슨 일단 매도할 사람들 매도하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강하게 지금 부딪히는 그런 구간들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겠죠. 이게 단기갈 지정 예고 나온 거 1, 2, 3, 4, 4일째, 5일째 샀다. 종가에. 그러면 뭐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대선 테마는 끝이 아닙니다. 그죠? 끝이 날 수가 없죠. 지금 뭐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니 많이 하니까. 근데 지금 금요일 날 되니까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면 보면 여기 TK 케미칼 그다음에 뭐 남선 알루미늄 저는 이게 이제 이낙연이 이제 다시 정치 돌아오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그 SM 그룹이라고 있는데 SM 그룹이 정치권에 여기저기 줄을 좀 많이 대는 회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이낙연 관련주로 엮였던 것도 뭐 그 대선 때 그래서 움직였던 거고 그 TK 케미칼도 뭐 SM 상선이라고 해운 회사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그 관련주로 엮여갖고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뭐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정치권에 이렇게 좀 인맥을 많이 쌓아두고 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정치 관련주로 많이 좀 엮여서 움직임이 있었던 이력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금요일날 가길래 이낙연이 복귀 하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 트럼프의 뭐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나 회장님이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어떤 그 정치권에 이렇게 발을 대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치와 그 다음에 경제를 떼놓고 볼 수 없는 거니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아무튼 트럼프 관련주로 두 개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두 개는 이제 이낙연이 아니라 트럼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테마주들 중에서 이제 뭐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정이 나오고 있고 또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목요일날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야권 인사들이 이제 지지율 그게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내릴 때 저점이다 생각되는 구간들, 의미 있는 가격단, 돌파 나온 구간이나 이런 데서 사두면 되겠죠. 사두고 분할로 조금씩 사놓고 또 시간이 지나서 경선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또 시세는 상방으로 돌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고 지금 우리 일정이 잡혀 있는 거 있다 그죠? 일정. 항상 일정 매매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정이 다가온다. 이 대선도 어떻게 보면 일정이에요. 이 대선이라는 시간 자체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는 대통령을 뽑는 그 선거일 자체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이건 시계열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몇 달 안 된다라는 거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요번에 지금 어떤 일정이 있는 거 뭐가 있냐? 이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아침 시간마다 계속 오징어 이야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된 종목들 일정이 하나가 있죠. 그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레몽레인인데 얘가 대장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얘가 이제 뭐 얘는 이제 주가 너무 좀 많이 올라와 있던 것도 있었고 M&A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은 그 회사니까 이정재가 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관련주죠. 그 다음에 쇼박스도 뭐 투자를 한 그게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데 좀 주가가 약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일정이 다른 테마들이 없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이 오징어 2 관련된 것들에만 수급이 쏠리면서 크게 갈 수 있겠죠. 그 하나가 아니라 대장주만 아니라 2등, 3등, 4등도 쭉 갈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 뭐 자율주행도 가, 탄소 포집도 가,
또 뭐 있습니까? 뭐 AI 관련주들 가, 그다음에 뭐 드론 관련주들 가.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잖아요, 전부. 요것들 뭐 계속해서 지금 신규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은 움직임들 나오고 수급이 그런 쪽이 있죠. 또 한쪽에서는 대선 테마들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고 또 그러면 뭐 전통적으로 우리 전통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안 좋냐 하면 조선 섹터 지금 좋아요. 금요일 날은 완전 그냥 시장에 조선 섹터에 돈이 쏠리네. 거기에 MRO 중에 아무거나 하나 했어도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판을 좀 읽을 줄 아셨던 분이라면 뭐 금요일 날 당연히 조선 기자재나 조선주들 매매를 하셔서 수익이 좀 나셨을 거고, 대선주들 이재명 갈 때 또 매매를 해서 또 수익을 내셨을 텐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관련해서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고, 아니면 이제 방향이 딱 잡혔다 싶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나셨을 거고, 쇼박스나 아니면 저기 이등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지금 왜 내 건 안 가 이러실 텐데, 시간에 보니까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시간에 상한가더라고요. 상한가.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올라갈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 분할 매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등주, 3등주들도 다음 주에 따라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지는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지금 단기갈 지정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뜰 것 같으니까 결국은 뭐 2등주, 3등주들에서 대장이 바뀌는 그런 모습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냥 짧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걸로 생각하시고, 만약에 시세가 올라와서 여기 이런 데 물려 계신 분들 있죠. 2등주들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시세가 올라오면 이번에는 내가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중 관리를 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올라오는 거는 내가 적당히 그냥 탈출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일정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개봉 박두 딱 하고 나서 쫙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니까 거기에 베팅을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뭐 홀짝 도박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트렌드를 벗겨놓고 상승이 나온다라면 뭐 기술적으로는 N자 상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5,000원 정도 물려 계신 분들 계시다면 탈출 기회로 잘 삼아서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굉장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가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5,700원짜리, 4,700원짜리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뚫어내야지 뭐 여기를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정이 이제 있죠.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 1월이면 항상 오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들이 좀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그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글쎄요, 지금 헬스케어가 썩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알테오젠 얘가 지금 대장이었는데 저점을 깨버렸어요. 저점을 낮춰버렸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이날 저가가 27만 9천 원, 이날 저가가 27만 9천 원, 이날 저가가 28만 원, 이날 저가가 28만 2천 원. 그러니까 요 밴드대에서 계속 지켜주는 그림이었는데 이걸 깼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깰 수 있어요. 왜 깨느냐? 휩소라고 해서 이거 깼을 때 튀어나오는 물량을 받아 먹겠다 하면 이렇게 깰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대금이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터졌냐? 지금 평소 나오는 수준 정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저점단에서 매수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여기서 좀 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월요일날 바로 튀어 올라온다 그러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안 볼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돼 있죠. 지금 이게 15분봉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지 이제 방향이 바뀌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돌파했다고 해서 뭐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최소한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아까 27만 9천 원을 가지고 수급이 지금 보면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에서는 계속해서 그래도 좀 사고 있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외국인들도 좀 사다가 지금 마음을 바꿨죠. 투신도 지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대로 한쪽 사고 있는 쪽이 계속해서 이걸 이어서 살 것인가. 근데 이어서 산다 하더라도 주가가 빠져버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매도세가 더 많아지면. 근데 지금 제일 안 좋은 거 개인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일단 수급 자체가 조금 꼬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항상 가격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차트에 가장 중점을 크게 둬요. 기업의 펀더멘탈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선 테마들이 펀더멘탈이 있어서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요인들이 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하고 어떤 그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결국 많이 사느냐 적게 사느냐, 많이 파느냐 적게 파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 차트에는 그런 정보들이 다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다가 고점에서 쭉 밀려 내려오는데 추세 이탈하고 막 이러고 나니까 한참 더 빠져갖고 뭐라고 나와요? Winter is coming. 반도체 사이클 이제 겨울이 온다. 다 빠지고 나니까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되겠어요? 이게 항상 선반영을 하거든요. 한참 오르고 나니까 위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더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듣는 정보들, 좋은 이야기들, 펀더멘탈적인 내용들 막 나오면 그때는 안 좋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미 추세를 다 부러뜨리고 내려갈 때 펀더멘탈 투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업 가치가 이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그게 최악이에요, 최악.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손절을 못해요,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 자리에서. 그래서 결국 반도체 지금 다 물려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2차 전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은 뭐 펀더멘탈을 보고 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이 시장의 가격이다. 이 시장의 어떤 주가가 먼저 말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야기해 주는 거, 여기에 주가의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 정보들이.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빠졌겠습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내용들이 그대로 좋을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안 빠져야죠. 그죠? 근데 누군가는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펀더멘탈 좋은 걸 몰라서 팔았을까요? 아무튼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추세가 무너진 종목들은,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물고 늘어지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돌아오거나 뭐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주식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갈 길 가는 겁니다. 많이 팔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어떤 저점단에서의 뭔가 이 되돌림을 생각해서 공략하셨던 분들은 일단 요번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가지고, 이 같은 가격단을 지켜내고 있는데 고점을 계속 갱신을 못 해주는 게 안 좋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또 빠졌다가 반등을 주고 빠졌다가 반등을 주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패턴이기도 해요. 보시면 이렇게, 이거 분봉에서도 이런 패턴 나오면 저점 그냥 깨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고점을 낮추면서 계속 이게 매도세가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팔고 그 아래에서 팔고 이걸 한번 뚫어내는 그림이 나왔어야지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아무튼 요번에 결과가 일단 깨는 흐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헬스케어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헬스케어에서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조금 긴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셀트리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 숫자가 찍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뭔가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잖아요. 차트도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단기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차트들하고 저 많이 올라갔고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하고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달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리가켄 바이오 최근에 이제 뭐 좋았던 것도 지금 쌍바닥 자리를 만들어놨는데 아직 뭐 전저점을 깬 건 아니죠. 여기서 되돌림 나온다라면 아까 알테오젠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날 양봉이 나와서 위로 쏴주는 그림이 나오면 살아나는 그림이 될 텐데 그게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이 좀 안 좋아진다라면 글쎄요 다른 헬스케어들 별로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보시고 요번에 이제 그 브로드컴 이슈 나오면서 이런 기업들 그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은 별로 그렇게 썩 땡기지는 않네요. 아직은 뭐 시장에서 지금 테마들이 워낙에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막 대단히 이쪽이 뭐 땡긴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AI 쪽도 여전히 뭐 조정은 좀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끝난 것 같지는 않고 올라가는 것들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정을 주는 것들도 조정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신고가 가는 것들 내에서 스윙이 되었던, 중기가 되었던, 그 다음에 뭐 트레이딩이 되었던 시장에서 그저께 강했고 어제 강했고 오늘 강한 그런 종목들 내에서 플레이를 한다라면 국내 증시도 뭐 충분히 할 만하고요. 여전히 아까 뭐 조선 섹터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뭐 VT 같은 거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있고 살아있는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찐시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끝나고 또 스터디 방 열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실 분들 뭐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짧게 공략해 볼 만한 것들부터 해서 조금 뭐 괜찮은 기업들 뭐 있는지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거기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남은 주말 잘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